붉은 바퀴. 텅 빈 방 한가운데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고 그 안에 체격이 몹시 큰 사나이가 천정을 향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검은 얼굴은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고 목에는 칼이 꽂혀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살인자와 싸웠는지 검은 자루에 단도가 시체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 이 자는 고르지아노다. 레버튼이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홈즈는 침착하게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양초에 불을 붙여가지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주 보이는 워렌 부인의 집을 향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홈즈 씨, 어째서 그런 짓을 하시는 거죠? 그레이스 경감이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 사건 해결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며 홈즈는 촛불을 훅 불어 껐습니다. 그레그슨 경감과 레버튼은 곧 시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무엇인지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던 홈즈가 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파트 현관에서 망을 보고 있을 때 3명의 사나이가 안에서 나왔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혹시 콧수염을 기른 중키 정도의 사나이가 없었습니까? 아, 있었습니다. 그가 맨 나중에 나왔습니다. 레버튼이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사나이가 고르지아노를 죽였소. 홈즈가 단정적으로 말한 순간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벌써 오는 모양이군. 하며 홈즈는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우리들은 일제히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몸매가 날씬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워렌 부인의 집 2층에서 언뜻 본 일이 있는 그 수수께끼의 하숙인이었습니다. 부인은 우리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고르지아노의 시체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고 있더니 아, 죽었구나. 드디어 죽어서. 하고 소리를 지르며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우리의 존재를 의식한 듯 당신들은 경찰이죠? 제나로는 어디 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제나로라니 누구 말입니까? 그레그슨 경감이 굳어진 얼굴로 반문했습니다. 제 남편 제나로 루커 말이어요. 어서 제나로를 만나게 해주셔요. 전 그이가 보낸 신호를 받고 쫓아온 거예요. 그때 홈즈가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섰습니다. 부인, 당신을 부른 것은 바로 나요. 뭐라고요? 당신이?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신호는 저와 남편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난 당신네들의 암호를 진작 풀었소. 그리고 또 이탈리아어에도 능숙하오. VINIOCO라는 신호를 보내면 당신이 곧 달려올 거라고 생각했죠. 루커 부인은 눈을 크게 뜨고 홈즈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고르지아노를 죽인 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방에 들어왔을 땐 이미 죽어 있었소. 그렇다면 고르지아노를 죽인 건 우리 주인이로군요. 아, 나의 제나로. 당신은 마침내 악마를 쓰러뜨렸군요. 부인은 다시 미친 듯이 손뼉을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인, 당신은 지금 주인의 범행을 인정하셨습니다. 경시청까지 함께 가주실까요? 하며 그레그슨 경감은 루커 부인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잠깐, 이 사건에는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으니 그 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홈즈의 의견에 따라 그로부터 30분 뒤 우리는 워렌 부인의 2층 방에 모여 루커 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에밀리아, 즉 지금의 루커 부인은 이탈리아의 나폴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재판관이었는데 제나로 루커는 그 무렵 재판소에 서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아와 제나로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에밀리아의 아버지는 제나로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둘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생각다 못한 에밀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석을 모두 팔아 사랑하는 제나로와 함께 뉴요크로 건너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의 일입니다. 제나로는 이탈리아 사람이 경영하는 과일 수입 회사에 다녔는데 월급이 꽤 많아 곧 아담한 집을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검은 구름이 그들의 밝은 앞날을 온통 새까맣게 뒤덮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날 밤의 일이었습니다. 제나로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몸집이 큰 이탈리아인을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가 바로 고르지아노였습니다. 그는 몸집이 클 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에도 곧잘 화를 내어 옆의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고르지아노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에밀리아는 그가 올 때마다 남편 제나로가 우울해하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남편이 고르지아노와 성격이 맞지 않아서 그러는가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 제나로가 고르지아노를 친구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고르지아노가 돌아간 뒤 에밀리아는 남편에게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제나로는 한참 동안 괴로워하다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이야기를 듣고 난 에밀리아는 하마터면 정신을 잃고 쓰러질 뻔하였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나로는 결혼하기 전에 몹시 가난했기 때문에 붉은 바퀴라는 무서운 범죄 단체에 가입했습니다. 그 단체의 규칙에는 일단 단원이 되면 죽을 때까지 빠져나갈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제나로는 이 규칙을 어기고 미국으로 도망쳐와 에밀리아와 결혼한 것입니다. 미국으로 건너온 그는 안심했습니다. 미국에까지 붉은 바퀴의 마수가 뻗쳐 오리라곤 생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지 않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제나로는 거리를 걷다가 고르지아노와 마주쳤습니다. 살인마라는 별명이 붙은 고르지아노는 붉은 바퀴의 지부를 미국에 만들기 위해 뉴요크에 왔다가 제나로를 만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친 제나로는 붉은 바퀴가 그려져 있는 종이 쪽지를 에밀리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9월 13일에 비밀회의를 주최하니 출석하라는 명령이 적혀 있었습니다. 에밀리아는 경찰에게 신고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제나로는 붉은 바퀴의 복수가 두려워 비밀회의에 참석하고 말았습니다. 비밀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제나로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습니다. 비밀회의에서 무서운 계획이 결정된 것입니다. 붉은 바퀴는 뉴요크에 살고 있는 이탈리아인 부자들을 협박하여 지부의 자금을 거두어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나로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 카스타로트도 이들에게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사랑하는 카스타로트는 이들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붉은 바퀴는 자기들의 청을 거절한 사람에 대한 복수의 본보기로 카스타로트가 살고 있는 집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여 그들 일가를 몰살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나로가 참석한 이번 비밀회의에서는 카스타로트의 집 마루 밑에 다이너마이트를 장치할 사람을 정하는 제비뽑기가 있었습니다. 제나로는 떨리는 손으로 제비가 들어있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고르지아노가 희죽 웃었습니다. 미리 속임수를 써놓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짐작했던 대로 제나로가 뽑은 것은 붉은 바퀴가 그려져 있는 살인 명령의 쪽지였습니다. 단체의 규칙을 어긴 자에게는 가장 위험한 일을 시킨다는 것이 붉은 바퀴의 철칙이었던 것입니다. 제나로는 이제 은인인 카스타로트를 죽이거나 아니면 붉은 바퀴단에서 빠져나와 자신과 아내의 목숨을 그들의 복수 앞에 내던지거나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제나로와 에밀리아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고민했습니다. 태양은 그들의 이런 심중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동쪽 하늘에 떠올랐습니다. 이제 해만 서산으로 기울면 끔찍한 계획을 실행해야 합니다. 제나로는 마침내 고르지아노를 배반하고 뉴요크를 떠날 결심을 하였습니다. 한낮이 되자 그들은 남몰래 배를 타고 런던으로 출발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카스타로트에게 위험이 닥쳐온 것을 알리고 경찰에도 그 비밀을 폭로한 것은 물론입니다. 제나로와 에밀리아는 무사히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뱀처럼 차갑고 집념이 강한 사나이 고르지아노가 언제 그들 앞에 나타나 복수를 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나로와 에밀리아는 고르지아노의 눈을 피하기 위해 많은 애를 썼습니다. 우선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눈에 띄기 쉬움으로 떨어져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나로가 워렌 부인의 집에 방을 얻어 밤중에 몰래 에밀리아와 바꿔치기 했던 것입니다. 그 후로는 신문의 광고난이 유일한 연락 방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아가 하숙집 창가에서 밖을 내다보니 두 사람의 이탈리아인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드디어 고르지아노의 무서운 손이 뻗쳐온 것입니다. 제나로는 자기가 빌어 쓰고 있는 아파트의 3층에서 에밀리아에게 열심히 위험 신호를 보내왔는데 그 신호가 중도에서 끊어졌습니다. 에밀리아는 제나로가 살해된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와서 보니 죽은 것은 제나로가 아니라 악마 같은 고르지아노였습니다. 그녀는 역시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밀리아 즉 루커 부인의 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방 안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 후 홈즈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감사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잘 알았습니다. 부인이 고르지아노의 시체를 보았을 때 기뻐했던 것도 무리가 아니군요. 남편께선 아마 정당 방위로 무죄가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라면 생각할 것도 없이 무죄입니다. 신문이란 신문은 한결같이 제나로 씨의 용기를 칭찬할 것입니다. 레버튼의 말에 그레그슨 경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칭찬할 만합니다. 하지만 부인께선 일단 경시청까지 가 주셔야 하겠습니다. 부인의 말씀이 사실임이 밝혀지면 주인은 물론 무죄입니다. 그럼 홈즈 씨 이제는 작별해야겠습니다. 나로선 당신이 왜 이런 사건까지 손을 댔는지 그 까닭을 잘 모르겠습니다. 홈즈는 빙긋 웃었습니다. 당신도 와트슨과 같은 말을 하는군요. 내가 이 사건에 손을 뗀 데엔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재미가 있어서 해본 것뿐입니다. 덕분에 시간이 잘 갔습니다. 와트슨도 이로써 또 한 가지 새로운 자료를 잡은 셈이고요. 가까운 시일 내에 책으로 써서 발표하겠죠. 아니 아직도 8시 전이군. 서두르면 코벤트 가든의 음악회에 갈 수 있겠군. 자 와트슨. 어서 가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끝.